우리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노쇠지지. 그렇다고 그것들이 죽도록 냅둬질 순 없다. 죽도록 놔져질 순 없다를 어떻게 영작하면 되지? They cannot be left to die. 그래서 얘는 be left to 구문을 그냥 외우라고 했지. 뭐뭐 하도록 놔두다, 뭐뭐 하도록 내버려두다라고 할 때 be left to die를 외우라고 했고, 그렇지? 그리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얘기는 constant effort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constant effort라는 얘기는 새로운 빌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다시 대체되거나 혹은 수리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constant effort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이어지는 거고, 여기는 조금 특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지금 and 뒤에 old infrastructure가 주어인데 갑자기 pp가 나왔잖아. 이렇게 중간에 뭐가 생략돼서 저렇게 보인다고 했었지? must be가 생략돼서 저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살리라고 하진 않겠지만 너네가 문장을 볼 때 막 혹시 어법이 밑줄쳐서 나왔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얘는 그 must be, 여기 있는 must be를 다시 한번 쓰기 귀찮아가지고 안 쓴 거지. 그래서 must be pp 그리고 must be pp 구문이었던 거.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빌딩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수리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뜻이었지, 그치? 그렇다면 당연히 오래된 시티가 루인이 폐허라는 명사였잖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지? 그렇기 때문에 도심재생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를 어떻게 영작하면 되지? 지겹다 이제. cannot be stressed enough. enough 대신에 뭘로 바꿔도 되냐면 too much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stressed enough 자체를 cannot be, 그러니까 너무 강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강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무 강조할 수 없다. over emphasized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고. 그리고 미안. 지금 1학년들이 오늘 시험 봐가지고 자꾸 overstated. 다 잘 봤어. 너네도 잘 볼 거야. 되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들은 생각한다. 그것을 까다롭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과목적이었던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뭐를 까다롭다 생각하냐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걸 까다롭다 생각한다. 여기는 뭐 함축음이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까다롭다는 얘기에서 그 이슈란 걸 뭘 얘기하는 거지? 이 도시재생이란 거, 그치?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 그치? 얘들아, 뭐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이유가 뭐라고 나오지, 뒤에? 그치.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열띤 토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그게 누구 사이에서의 열띤 토론이냐면 interested가 흥미가 있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열띤 토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있냐면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산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이것만 일단 가져볼래? 그 대부분의 도시가 재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개발 방향을 두고서 이해관계들 간에 격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용을 이해하면 다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 A부터 B까지란 뜻이었잖아. 이게 from A to B, 이런 A부터 B까지 이런 다양한 당사자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호용이 닿은 도시 구역들이 싸움이 되어진다. 어떻게 썼었지? 뭐 의역을 하면 이 호용을 닿은 도심 구역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 이런 뜻이었지? are highly fought over였지, 그치? 수동태로서 얘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싸움이 되는 거니까 fought over.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꼭 정리해야 돼. 알겠지? 특히 요 부분. 얘네들이 왜 이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어려운지. 왜 그러냐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다음 문단은 너무너무 지겹지, 얘도. 그 과거의 도심재생 방법에 대한 얘기였지. 그리고 과거 도시재생 방법은 전면적으로 다 재개발하는 거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도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출발. 여기도 사실은 빈칸이 나올 수 있어야 되라. 왜냐면 이게 한때 인기 있는 해결책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썼던 그 방법인 거잖아. 도심재생 방법. 이거를 비워놓고 마지막 내용을 읽고서 여기 다 읽고 여기 채울 수 있잖아, 너네가. 그치? 그래서 저기도 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다 바꿔버린다는 것은 옛날에 인기 있었던 방법이다. 그리고 뭐 많은 도심 지역들이 완전히 와이프드 아웃, 다 밀어버려졌고, 그리고 뒤로 그냥 가볼게.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were torn down, 철거가 됐고, 그리고 곧 머지않아 were replaced with, 뭐로 대체됐냐면 당연히 밝고 새로운 건물들로 대체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옛날의 이 과거의 도시재생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 이제 이 뒤부터는 장점과 단점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장점이고 뒤에 이제 단점이 두 가지가 나오지.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하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장점은 일단 뭐였어? 빠르고 효과적이고 profitable, 수지에 맞는, 그치? 뭔가 돈이 적게 든다는 뜻이지, 그치? 수지에 맞는, 이렇게. 그리고 profitable의 동의어가 뭐 lucrative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 그치? lucrative, 수지에 맞는이란 얘기가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고, 다시. 그리고 여기 연결어가 아니라 이렇게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동사? 이 접근 방법이 옛날에 이랬었을 수도 있다. may have been. 이것도 지겹지? 조동사 have pp는 조동사의 과거시제. 옛날에 이랬었을 수도 있다, 알겠지? 옛날에는 이랬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진정한 비용이 무시됐다라고 하면서 그 비용, 그 단점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 여기서 말한 true cost 몇 가지? 두 가지지. 첫 번째는 the historical traces of the cityscape가 완전히 erased, 지워져 버리는 거. 역사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게 첫 번째 단점. 그리고 라고 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이때 민즈가 무슨 뜻이었지? 수단이 아니라 돈이나 자금이란 뜻이었잖아. 돈이 없는 거주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쫓겨나지는 거. were driven, 쫓겨나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true cost에 대한 내용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점은 빠르고 효과적이고 수익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단점, 여기서 말하는 그 숨겨진 비용이란 건 역사적 흔적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되라. 여기 disregard란 표현이 있어. 이러한 무시란 표현이 있어. 이러한 무시. 그러니까 이러한 무시란 건 앞에 이 두 가지가 무시됐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뭐에 대한 무시야? human aspect,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 좀 쫓겨나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무시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관점이, 근데 이 얼번 리뉴얼을 볼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어떻게 영작했지? bring하고 focus 이용해서 진행의 수동태 are being brought into focus였지. 결국에는 초점 안으로 가져와지고 있는 중이다. 그치? 초점 안으로 이 관점이 가져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어서 이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영작했었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메데인 도시, 메데인. 에스컬레이터 만든 메데인. 그래서 메데인으로 가보면 몇십 년 전에지. 그리고 잠깐만 이거 얘기하면 어차피 뒤에도 나오니까 커플 오브는 몇 개긴 한데 대략 몇 개 정도 나타낸다 그랬지? 한 2-3개 정도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한 2-3초 정도, 0.23초 정도를 표현할 때 커플 오브를 썼던 거 기억나지? 얘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몇 년이야, 그러면? 20-30년 전쯤에라고 해석되겠죠. 그치? 20-30년 전쯤에. 그래서 약 20-30년 전쯤에 메덴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뭐를 겪고 있었냐면 뭐 바이올런트나 파벌티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지. 근데 오늘날에는 당연히 이 메덴이라는 도시가 전반적으로 더 밝아진 그림의 일부이라는 얘기는 더 밝은 지금 경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얘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라틴 아메리카에 부상하고 있는 대도시 경제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막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더 밝아진 그림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 지금 막 대도시적인 어떤 경제에 있어서 부상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도시가. 그래서 얘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가보면 얘들아, 이 메덴이라는 도시의 리디벨롭먼트는 뭐의 결과야?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거는 어떤 시티 플래닝의 결과지?
창의적인, 독창적인 들어갔었으면 됐겠지. 그래서 인벤티브란 단어가 들어갔었지. 인벤티브. 굉장히 창의적으로 한 거잖아, 그치? 원래는 뭐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던 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인벤티브 쓰면 되고, 우리 그때 단어 동의어 했었던 게 뭐 오리지널, 독창적인, 이노베이티브, 이미지네이티브 이런 단어들이 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지? 참고로 이미지 너리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뜻이었잖아. 완전히 뜻이 다른 뜻이니까 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코미나 13이라는 곳이 그래서 한때는 옛날에는 아무튼 armed criminals 무장한 이 크리미널들의 쉘터 은신처였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과거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스티브 로즈 굉장히 가파른 길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 가파른 길들이 어떤 가파른 길들이냐면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계단에 28층 이게 층이었지 스토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28층만큼 높이 오르는 클라이밍 그치 오르는 그리고 28층만큼 높이 as high as 그래서 as가 아니면 이거 high가 부사로 쓰인 high였잖아 그치 그래서 하이는 부사, 형용사 둘 다 되잖아. 높은, 높게 둘 다 되는데 여기서는 오르긴 오르는데 높이 오르는 이라고 해서 부사로 쓴 거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시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일과에서 가목적어가 한 3번인가 4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가목적어였지. 그래서 아무튼 이 높은 스티판 로즈가 길이 만드는데 뭐를 어떻게 만들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 뭘 넣으면 돼? 비클스 앞에? 의미상조였지. 차량들이 to assess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to assess가 진목적어였고. 그리고 문자 끝났으니까 ing 남기면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남기는 거야? 고립되고 버려진 채로 남기면서. 그치? 그래서 얘가 그리고 리브 목보자를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이걸 당하는 거니까 둘 다 PP 쓰면 되고 첫 번째는 isolated 그리고 두 번째는 abandoned 버려지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 상황에 대한 얘기지 너네가 내용을 좀만 정리하자면 그래서 과거에 이 메든이라는 도시는 이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도시가 클레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이 어세스를 보장할 클레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384m짜리 길이를 갖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산을 오르는 이라고 나왔어 S로 시작하는 오르다가 뭐였지? 스케일이었고 여기 S가 붙어 안 붙어 스케일 뒤에? 붙는다고 얘기했었지. 왜 붙는다고 얘기했지? 선행사를 여기로 보지 말고 앞에 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하나의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S 꼭 붙여서 수일치 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고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산을 오르는 384m짜리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해결책이다. 그리고 분사구문이야. 대중에게 자유롭게 오픈되면서 이렇게 freely open이라고 나왔어. 물론 오픈드라고 써도 되는데 이때 오픈이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틀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오프닝, 오픈드 사실은 다 가능하고 이때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굳이 막 여기 ed나 ing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유롭게 대중이 열려있으면서 6minute 오직 6분만 걸린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에스컬레이터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과.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보고서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연적하면 되거든. cannot speak highly enough of 그래서 speak highly of가 칭찬하다 할 뜻이었지. speak highly of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다 현재 완료 시제 쓰면서 모든 문장이 다 현재 완료거든. 다 현재 완료를 쓰면서 실제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어떤 성과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는지 결과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쭉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는 뭐 평화도 가져다주고 프라이드도 가져다주고 프로스퍼리티 번영도 가져다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에게 가져다줬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사실은 정부의 버림과 모든 종류의 이 범죄를 겪었었던이라고 들어가면 되거든. 여기 무슨 어떻게 쓰면 돼 시제를? 무슨 시제 써야 돼? 무슨 시제? 대과거 써야지 대과거. had long suffered from had pp 그치?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치?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어쨌든 이 에스컬레이터의 장점들. 평화, 번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줬고, 자존감을 가져다 줬고, 그 다음에 범죄율이 실제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리버스의 상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시설들이 이 국제 회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시설을 열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래너들이 전 세계적으로 와서 어떻게 얘들이 성공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줬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정리해두면 되겠지? 여기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메데인에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에 대한 얘기하더라. 훈데르트 조금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훈데르트 바서는 사람의 이름이고 훈데르트 바서가 만든 공동체의 이름이 뭐라고? 그게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잖아, 그치? 그래서 좀 그걸 구분할 수, 아직도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하우스가 붙으면 이게 그 공동체 이름이야. 아무튼 이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라는 곳이 또 다른 창의적인 예시이다, 그치? 그리고 어나더 뒤에 항상 단수명사 쓴다고 얘기했고 아더 뒤에 복수명사고. 그리고 비엔나라는 곳이 이제 이걸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비엔나가 엄청나게 헤빌리하게 was bombed, 폭탄을 받았지.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아키텍처를 만들긴 했는데 걔네들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였어? 첫 번째가 F, 펑셔널, 기능적이었고, 두 번째가 피처리스트, 특징이 없었고 안 예뻤지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는 펑셔널하고 피처리스트하다란 건 뭐로 구성된 채로 펑셔널하고 피처리스트했냐면 칩 그레이 콘크리트 블럭스로 구성되면서 라고 나왔어. 컨시스팅 오브, 지겹지 이것도. 컨시스티드 오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다만 컨시스팅을 바꿔 쓸 수 있는 수동태 표현으로는 컴포즈드 오브랑 메이드 업 오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굉장히 지겹지 이것도. 아무튼 훈데르트 바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엔나에 대한 설명이고 훈데르트 바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이자 동시에 환경보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인 거지. 아무튼 이 사람이 오랫동안 꿈꿔왔어. 어떻게 쓰면 돼? 비가 많이 오는구나. 헤드 long dreamed. 왜냐면 지금 바꾼 게 과거인데, 도시를 바꾼 게 과거인데 그 전부터 꿈을 꿔온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 시제를 일부러 다 빼놓은 거라서 과거 완료는 좀 다 외워두면 돼, 다시 한번, 알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꿈꿔왔다. 당연히 뭐로 바꾸는데 이렇게 지루한, 예쁘지 않은 콘크리트 빌딩을 더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더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꿈을 꿔왔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훈데르트 바서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좀만 묶어볼게. 그래서 1977년에 메이어가 시장이 훈데르트 바서에게 풀차지를 줬어. 풀차지가 무슨 뜻이었지? 전권이야. 차지가 물론 비용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책임으로 쓰였기 때문에 전체 책임, 즉 정권을 줬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도시를 너가 바꿔도 돼 라는 정권을 얘한테 줬어. 그리고 문장이 끝났지? 허락하면서 분사구문 들어가면 되지. 그가 뭐 하도록 허락하면서 독특한 특이한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허락하면서, 그리고 커뮤니티가 뭐뭐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또 구성되니 또 한 번 나와. 아까 consisting of 앞에서 나왔었고 이번에는 consisting이 아니라 composed of로 나왔어. 근데 당연히 consisting of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made of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좀만 다시 한번 봐봐야 되나. 이 커뮤니티 안에는 52개의 아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 놀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있었고, 알겠지? 그래서 내용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이름이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여기는 어버브올 기점으로 내용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어. 왜 나눠야 되지? 지금 무슨 내용이야 이 두 문단 내용이? 여기 더 트리스부터 여기랑 이 두 문단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의 특징이잖아, 특징. 그리고 특징이 총 몇 가지라고 얘기했지? 총 두 가지라고 얘기해서 두 가지. 총 크게 두 가지. 뭐 더 자세하게 나누면 나누겠지만, 그치? 그래서 어버브올 기점으로 좀 내용을 잘 나누고 빈칸이나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좀만 묶으면 되겠지?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특징은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적인 생태계로서 얘가 운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술적으로 아름다웠던 거. 그치? 예술성을 갖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술성이란 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뭐지? 곡선이 있고 커브가 있고. 얘들아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작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막 컬브 막 이런 거 쓰는 거 나왔어. 그러니까 이 훈데르트 바서랑 그 다음 예술가 한 명이랑 비교해가지고 공통점을 막 서술형을 적으라고 약간
그렇게 작년에 비연계로 나온 적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너네도 알고 있는 예술가인데 그 곡선 쓴 사람 너네가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인데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아니요 또 아무튼 훈데르테마스 하우스의 특징이 여기 지금 내용이 하나 기억이 안 나는 여기 나오잖아. 색깔과 커브로 구성이 돼 있는 거 알겠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돼. 아무튼 볼게 얘도 내용을.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어버볼 전까지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나무들이 일반적인 테넌트로서 여겨지는 거 알겠지? 세입자로서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람들하고 여겨진다는 거지, 그치? 마치 레지던트처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도 똑같이 임대료를 낸다는 거. 또 share of the rent랑 their share of the rent란 게 임대료였잖아. 임대료를 낸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그 임대료란 건 뭐 프레스 에어라던가 노이즈 리덕션이란 거 이런 거였지, 그치?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파트 복합체가 결국에는 뭐로서 펑션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거냐면 통합된 우리 그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웨어리 들어가면 되고 뒤가 안전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나 식물들이나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대신에 그 웨어 말고 위치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이 리브가 뭐일 때는? 리브가 뭐일 때는 그치? 타동사 그 어떤 거? 그 이내비실 때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내비실 때는? 됐지? 이네빗은 똑같이 어디에 거주하다지만 그 타동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여기 빈칸 조심하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오버웨이밍 뷰티, 그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술적인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 훈데르트바스 하우스에 있는 건물들의 특징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독창적이냐. 걔네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색깔과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구성되면서 또 마지막이자 세 번째 또 구성되면서 분사구문이야. 포즈드 오브 알겠지? 그래서 우리 총 지금 3번 나왔지. consisting of, composed of, 당연히 made of로 써도 된다 그랬고 알겠지? 자, 아무튼 구성되면서 그 빌딩 자체가 예술작품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복합체가 주요한 tourist site, 지금 관광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more significantly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른 하우징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알겠지? 다른 비슷한 하우징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됐지?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예술가의 이것도 이제 뭐 종합해주고 있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좋겠지? 예술가의 하나의 비전이 결국에는 리터럴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란 뜻이잖아, 그치? 내가 왜냐면 이거 복습 시험에 아마 리터레이틀리 이렇게 바뀌어 나온 게 있을 거야. 리터레이틀리는 문학적으로란 뜻이잖아. 리터럴리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란 뜻이고, 그치?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체 지금 도시의 경관을 바꾼 거지, 알겠지? 그래서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예술적인 비전을 통해서 그 건물을 바꾸고 도시를 바꾼 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훈데르트바스 하우스였지, 그치?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세 번째 도시는 미국이지, 이제 미국, 그치? 뉴욕에 있는 이름이 뭐지, 얘들아, 미안해? 뭐야? 그치, 하일라인 파크. 미안해, 하일라인 파크. 뉴욕에 있는 하일라인 파크.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정확한 예시냐면, 오래된 구식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녹색 공간으로 바꾸는, 즉 업사이클링한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하일라인 파크다라고 좀 알아두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선로를 공원으로 바꾼 거잖아. 녹색 공간으로, 알겠지? 그래서 그 헤딩도 조금 같이 알고 있으면 되고, 아무튼 얘들아 봐봐. 빽빽하게 파퓰레이티드 된 녹색 공간, 된 도시들에서의, 뭔가 이상했어, 미안해. 시티스까지 빽빽하게 파퓰레이티드 된 도시들에서 그린 스페이스란 건 당연히 많겠어, 적겠어? 듬성듬성한을 4단어로 얘기해보자. few and far between이었고, 요 단어 정도는 하나 알아두는 게 좋아. 듬성듬성한, SP, 스펄스가 댄스의 반대말이잖아. 빽빽하지 않은, 듬성듬성한 이런 뜻이잖아, 알겠지? 듬성듬성하다. 뭐 일치문제, 내용일치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의어를 외우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이걸 꼭 바뀌어 나온다기보다 여기저기 활용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아무튼 듬성듬성하다. 그리고 특히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당연히 커먼 스페이스가 is never enough. 더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녹색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되지?
근데 그 녹색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can be enjoyed, 즐겨질 수 있는 녹색 공간.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providing이 주어니까 이게 술지 이주로 잘 맞추면 되고,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모든 도시가 해야 하는 무언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여기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야 돼?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with 쓰면 되고, 참고로 만약에 green spaces가 먼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 어떤 전치사 써야 된다 그랬지? with가 아니라 for나 to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provide B for to A.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못 간데 대생략된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서도 outdated 된 이 infrastructure를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업사이클링 하는 것이 can be a great solution,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녹색 공간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outdated의 동요를 좀만 외워두면 좋는데, 나머지는 너네가 보면은 사실 뭐 out of fashion 이런 단어들을 다 구식을 하고 어느 정도 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obsolete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구식 혹은 뭔가 효용이 다한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구체적으로 보면 뉴욕에 있었던 이 오래된 선로의 혁신적인 플랜, 계획이라는 것이 당연히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원래 하이라인 파크가 되기 전 하이라인에 대한 특징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하이라인은 언제 오픈했냐면 1929년에 원래 지어졌거든. 원래 지어진이라고 해서 저기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넣으면 돼. 오리지널리 빌트. 분사구문이지. 원래 지어졌지. 1929년에. 그러면서 하이라인이 그 당시엔 어땠냐면 13마일짜리 프로젝트였지. 근데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너멀스한 코스트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빌트 엣이었지. 그리고 얘는 만약에 부사절로 바뀌면 약간 올도 도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역접이 들어가 조금 자연스럽다고 얘기했고, L이 빠졌네, 미안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인기가 없어졌지. fell out of favor는 인기가 없어졌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어? 폐쇄하기 시작했고, bring down, 철거되기 시작했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1999년은 지어진 지 몇 년 된 거지, 이제? 70년 된 거지, 70년. 1929년에 지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버텼어. 근데 70년 후에 드디어 이 맨하탄에 있는 거주자들과 그 다음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convert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노력. 그래서 이 사용하지 않는 선로를 그럼 빨리 이제 공공파크로 바꾸자라고 이제 노력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하이라인 파크가 나오는 거지. 하이라인 파크는 이제 워킹 브릿지가 이때 워킹이 걷고 있는이 아니라고 했어, 그치? 걷기 위한 다리라고 해서 교광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 아무튼 교광로로 바뀌었다. 식물들로 장식이 된 거니까 PP 쓰면 되고, 됐지? 그리고 이제 이게 맨하탄 서부를 통해서 runs through,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문장 끝났으니까 제공하면서 분사구문 써주면 되고, 당연히 독특한 풍경을 제공해 줄 거고.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을 재부활시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어주기도 한 거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있어서,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너 저기 문법 안 나올 것 같아. 아무튼 현재완료 시대가 나온 이유는 결과, 성과 얘기할 때 계속 현재완료 시대 얘기하는 거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마지막 네 번째. 서울 가볼게, 서울. 얘들아, 서울에는 서울로가 있지. 서울로가 지금은 얘도 그러니까 형용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야. 오픈은 계속 얘기하지만 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픈 투라고 하면 어디 열려있는 이랑 형용사다. 알겠지? 그래서 틀린 게 아니다. 아무튼 지금은 대중에게 열려있는 이 서울로 7017이 뭐를 제공해주냐? 또 다른 업사이클링한 거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주는 거지. 근데 뭐를 업사이클링한 거야? 아까 위에랑 똑같이 뉴욕하고 똑같이 이미 효용이 다한 이미 구식이 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업사이클링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바로 서울로 7017이다. 그리고 얘도 일단 서울로 7017 얘기하기 전에 바뀌기 전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바뀌기 전 상황.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지. 일단 바뀌기 전에 서울역 고가도로는 원래 뭐를 위해 디자인된 거야? 그치, 차만을 위해서. exclusively가 그래서 독점적으로 란 뜻이었잖아. 오로지, only랑 똑같다고 얘기잖아. 그치? 오로지 차만을 위해서 디자인되었던 이 서울로 고가도로가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 공원이 그 공원으로 된 도로로 바뀐 거지. 다리로 바뀐 거지. 누구를 위한? 걷는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사실은 그 나라의 빠른 경제적 발전의 상징으로서 여겨졌었고. 근데 이제 다음 문장을 가보면 문제는 뭐냐. 변화했잖아, 변화. 근데 뭐로 변화했지? 이 서울역 오버패스가?
차량만 다니는 고가도로에서 사람이 걷는 다리로 변화를 한 거잖아. 변형을 한 거잖아. 근데 그 변형이 여기 막스 좀 조심하라 그러고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니까 표시해준다, 나타내준다. 뭐를 나타내주냐면 여기 영작 잘 하면 되고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서울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되지. 재조정됐는지를 보여준다. 재조정되다 어떻게 영작하지? 재조정되었다. have been reordered. 그래서 reorder가 재주문하다가 아니라 재조정하다의 뜻이었고 지금 얘가 주어잖아. have를 쓴 이유는 하우절 안에서 그 priorities가 주어자니까 have를 쓴 거고 재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조정이 된 거니까 have been reordered라고 쓴 거고 그치?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얘들아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transformation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 그 변화가 상징하는 게 그럼 뭐냐 지금 바뀌었잖아 이 트래픽 오버패스에서 워킹 브릿지로 걔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더 느려진 속도를 상징하는 거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근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첫 번째는 역사에 pay greater respect to 더 큰 존경을 표시하는 어떤 미안해 국가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국가인 거고 왜냐면 여기 to pay랑 to provide랑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또 뭐 하려고 있는 그 국가냐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가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better quality of life 더 좋은 삶의 질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국가의 어떤 좋은 예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그 바뀌어진 내용이 원래는 경제 발전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더 좋은 삶의 질이나 역사나 이런 걸로 좀 우리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었다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요 it은 앞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요 it는 뭘 의미한다 그랬지? 이치 스토리 할 때? 얘는 앞에 있는 이 네이션을 또 받는다고 해. 그 국가의 어떤 역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마지막은 정리해주는 거. 그래서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다. 포켓이 구역 있잖아. 주머니가 아니라.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어떤 모든 구역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러한 these pockets라고 받는 거지. 이러한 구역들이 사실은 weaken, 약하게 시키는 거지. 도시의 이미지도 약화시키고 생산성도 약화시키고 됐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시리스 도시들이 are struggling to come up with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를? 창의적인 urban renewal ideas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기억나니?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이제 뭐뭐이니까 접속사. now 대시였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now 대시 접속사로서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이제 뭐뭐이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알겠지?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알겠지? 근데 뭘 아는 거야? 당연히 도심재생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창의적인 도심재생 계획에 대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현재의 도심재생 트렌드가 총 3가지가 뭐야?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친화성. 그리고 세 번째가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거 알겠지? 이 3가지가 지금 현재 이 도심재생을 하는 트렌드의 키워드, 키워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쭉쭉 가볼게. 19강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19강까지 하고. 얘들아 19-G의 주제는 뭐냐면 일반화의 장단점이야. 근데 딱히 볼 게 없어. 얘들아 지금 봐봐. 여기를 좀만 묶어볼게. 여기는 그 일반화를 모든 사람들이 한다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카테고라이즈하고 제너럴라이즈하고 그치 일반화를 한다.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한다. 그리고 그거는 프레주디스나 혹은 인라이튼드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19강만 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잖아. 19, 20만. 그 편견이 있어서 카테고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카테고리를 모든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을 거야.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카테고리의 장점이지 장점. 그리고 여기는 뒤에서부터 무슨 얘기야? 카테고리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내용만 좀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문법도 사실 중요한 게 없어 여기서는. 그래서 내용만 조금 잘 정리를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좀만 다시 한번 보면 카테고리의 장점이 뭐야 얘들아? 첫 번째 장점은 necessary, 필수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의미상 주어 force, 우리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 기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들이 생각의 구조를 준다. 그리고 생각의 구조를 준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 언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언어가 있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봐라.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를 다 독특하다고 하나하나 모든 아이템을 다 독특하다고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세계를 묘사할 언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배는 배, 사과는 사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 사과는 네모난 사과고 뭐 동그란 사과고 이렇게 하면은 사과라는 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했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as가 원래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잖아. 근데 뭐도 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형용사까지도 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 뭐 여기 부사 왔는데요 하는데 이 truly는 윤이 꾸며주고 있는 거고 형용사가 독특하게 여기는 거잖아. 우리가 보는 거잖아.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진정으로 독특하게라고 하더라도 절대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요 문장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유가 가정법 과거라서 그렇지. 가정법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조심하면 되고 if 다음에 so를 썼고 나머지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썼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단점을 빨리빨리 가서 보면 이 필수적인 이 인스팅트 본능이 사실은 첫 번째는 뭐야? 왜곡시킬 수 있는 거. 우리 세계관을 왜곡시킬 수 있다가 첫 번째 단점. 그리고 그 본능이 또한 잘못 우리가 그룹할 수 있게 하는 것. 괜히 카테고리화 시키다가 잘못 실제 카테고리화 시키면 안 되는 다른 것들인데 그거를 잘못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단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가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similar하다, 비슷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most unfortunate of all,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하게도 라고 하면서 얘가 제일 안 좋은 단점이었지. 제일 안 좋은 단점이 뭐야? 우리가 jump to conclusions, 빠르게 결론을 내버릴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직 몇 가지 예시만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단어도 독특한 예시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예시가 아니라 알겠지? 그리고 여기 하면서 얘들아 그래서 단점들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뭐 여기는 사실 그리고 and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왜냐면 계속해서 단점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뭐 아까 말했듯이 and나 also나 막 이런 연결어가 없잖아. 그래서 딱히 막 앞문장에 대한 연결성이 없어서 순서나 삽입은 나오지 않을 거고 그냥 내용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성급한 일반화 할 때 성급한의 단어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어. 그것만 좀 정리를 해보자. 뭐가 있었지? H랑 R? 복습시험 볼 때도 얘기했고 필기본에도 있지. hey, 스티가 있었고 러시가 있었고 이런 단어 러시라고 외웠더라고. 러시는 동사고 러시가 형용사로 성급한이란 뜻이지. 그치? 단어 정리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19-1로 가볼게 얘들아. 19-1도 너무 지겨운 질문. 그러니까 이 제목은 아마 다 기억이 날걸? 주제나 내용 이런 것들은. 19-1의 주제는 뭐냐면 그치 얘들아.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효과적인 추론이란 얘기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론을 할 때 뭐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해야 된다? 큰 그림도 생각해야 되고 세부사항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거의 목적은 뭐야? 세부사항만 보지 말고 큰 그림도 봐야 되는 거에 대한 목적은 항상 효과적인 추론에 있어서 알겠지? 이 단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얘는 흐름만 좀 전체적으로 봐볼게. 그리고 이 안에 중요한 문법이 있어서 흐름하고 문법을 볼게. 얘들아 근데 잠깐만 문법을 먼저 좀만 얘기할게. 그 중간중간 얘기하면 우리 헷갈릴 것 같아. 그 몇 가지만 보면 or else가 좀 중요해. 여기에서 or else가 일단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지? otherwise랑 똑같다고 얘기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otherwise를 절로 바꿔볼래 얘들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이야? if you 이렇게 써볼까? were big picture thinker 그리고 뒤에 뭐가 들어가는데 그럼 뒤엔 얘기할 수 있지.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 하면 뒤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without knowing the supportive fact 그대로 쓰면 되지. without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were를 꼭 써야 돼 얘들아. 왜 were를 써야 돼? 이때 or else가 가정법 과거로 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너네가 여기를 뭘로 쓰든 사실 여기 내용은 상관이 없어. 그냥 뭐 내용만 맞으면 돼. 여기를 were로 쓰든 아니면 거꾸로 뭐 그냥 일반 동사로 쓰든 상관없다고 했는데 대신 쓸 때 과거 동사를 꼭 써야 맞다 그랬지. 가정법 과거로서. 됐지? 그 다음에 require의 목적어는 무조건 ing, require ing 동명사.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써놨는데 얘는 essential to 할 때 to가 무슨 to야? 전치사 to 뒤에 꼭 ing 쓰는 거 알겠지? essential to ing. 됐지?
그래서 전치사투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거 없었대요. 나머지가 어려운 거 없어.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 뭐 내가 뭐 주간대, 못간대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 가주어 뭐 이런 것도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되고, 내용을 빨리 정리해보자, 얘들아. 얘는 however 전까지 묶으면 되겠지? however가 주제 문장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검은색으로 쳐놓은 이 별표가 다 주제긴 하거든. 얘가 주제야, 주제. 그래서 이 문장 좀 조심해야 돼. 여기부터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앞에를 빨리 보면 얘들아 뭐가 잘못된 믿음이냐면 나는 빅픽처 띵커다 아니면 나는 디테일드 오리엔티드 퍼슨이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너가 사실은 빅픽처 띵커가 될 수 없어. 뭐를 모른 채로 세부사항을 모른 채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가 결국에 무슨 얘기였어? 너가 세부사항을 모른 채로 만약에 빅픽처 띵커가 된다면 이란 뜻이었잖아. 그치? 그렇다면 너가 허풍선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 ORS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얘기는 너가 세부사항을 모른 채로 빅픽처 띵커가 된다면 이란 뜻이라고 알겠지? 됐지?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내용을 좀 봐봐.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세부사항에 대한 지적 능력이 나와. 주민이란 거 세부사항이었지?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제대로 알려면 뭐에 주의를 해야 되냐? 사실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거 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거 알겠니? 내용이 됐지? 그래서 세부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세부사항을 모르고 빅피처 띵커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세부사항에 대한 지적인 능력, 즉 세부사항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뭐를 요구하냐. 이런 거 사실에 집중을 해야만 한다고 알겠지? 그래야 세부사항으로부터 우리가 지적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사실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을 모으고 사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즈 뭐에 필수적이냐. 여기 나오잖아.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은 사고에 필수적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알겠지?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부사항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에 주의하고 사실을 모은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실을 모은다는 얘기. 됐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에 좋다고? 통합 추론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워낙 많이 얘기했던 거여가지고 됐지? 통합 추론에 좋다까지 됐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사실만 모으면 되겠구나. 그치? 사실을 계속 주의하면서 모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균형이 뭐의 균형이냐면 사실을 모으는 것과 멈추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방금 앞문장에서 분명히 모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모으기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게더링 팩트가 있단 말이야. 사실을 모으라고 했단 말이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however가 이렇게 이어지면 돼.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ing 쓰는 거 알죠? stop ing는 뭐 하던 것을 멈추는 거고 to는 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멈춘다는 거에 대한 핵심이 뭐냐? 멈춰서 끼워 맞춰 보란 거였지. 얘들아 기억나니? 그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실만 모으지 말고 멈추라고 했잖아. 언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멈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톡을 백앤포스 여기저기 끼워 맞춰보란 얘기지. 잠깐 더 이상 사실을 모으는 걸 멈추고 그 사실을 끼워 맞춰보란 얘기인 거지. 여기저기. 됐지? 그리고 끼워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얘기야? 더 큰 틀 안에 그것들을 끼워 맞춰보란 얘기였던 거고 알겠지? 됐지?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래 주제가 뭐야?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을 막 모으면서 열심히 사실에 주의 집중을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더 큰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야 돼. 알았지? essential to ing만 좀 조심하면 되고 됐지? 그 다음에 19-2로 가볼게 얘들아. 19-4까지 하고 멈출 거야. 중간에 또 건너뛸 게 한 두세 개 있어가지고 19-2의 주제는 뭐냐면 이것도 진짜 할 게 없다. 언어 소실의 재활성화. 그리고 재활성화에 대한 우려와 노력이지. 우려와 노력. 크게 우려와 노력. 그래서 얘들아 지금 for this reason부터는 노력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우려에 대한 얘기지. 언어 소실이 되면 이렇게 안 좋구나. 왜 우리가 언어 소실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치? 우려와 노력. 그리고 여기는 흐름을 좀 잘 봐야 되더라. 얘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요 안에 또 하나고 그러므로가 있어. 연결어가.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러므로와
여기 또한과 이 앞문장 간의 사이를 좀 잘 알아놓으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래서 빨리 좀 내용만 먼저 얘기하면 문법 여기는 중요한 게 없거든. 그래서 내용만 좀만 얘기하면 지금 우려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개 있잖아. 언어 어트리션 소실에 대해서 우려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어. 그 중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언어란 것은 당연히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그 다음에 한 그룹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헤리티지 유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중요하고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되더라. 지금 첫 번째 묶어놓은 요 빨강색은 뭐에 대한 얘기야?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들에 대한 얘기지.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들은 어떻게 해? 굉장히 그 언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문화적 손실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아감이 없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한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들. 근데 여기는 또한이라고 하면서 누가 나와?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들이 아니라 아직 아닌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누구 또한이냐면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스피커들 또한이라고 화자들 또한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린 민족들.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어.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멸종위기에 처한 민족들. 근데 그런 민족들 또한 그런 화자들 또한 aware of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언어가 이렇게 아이덴티티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됐지? 괜찮니? 그래서 또한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큰지. 근데 잃어버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사람들조차도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알고 있다고. 마지막 그럼으로까지 이어져야 돼. 알겠지? 그치? 마지막 그럼으로 그렇다면은 언어 멸종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기서 이제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언어란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면 혹은 멸종위기에 처하면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디스프레트란 거는 이 언어 부분이었잖아. 그들의 유산의 언어 부분을 잃어버린 이 화자들이 결국에는 그 언어 손실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유감스럽게 여기고 너무 슬퍼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언어 손실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유인 거지. 언어는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체성 즉 언어가 없어지면 너무 유감스럽고 너무 슬퍼하게 된다. 이렇게 알겠지? 됐지? 그러므로 또한 이 연결을 잘 받는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에 따른 노력들까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내용 안 볼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 문법을 좀 봐야 될 게 있어. 그러고 보니까 미안해. 문법을 좀만 볼게. 뭘 볼 거냐면 여기 후즈가 2번이나 나와야 되라. 여기 후즈가 2번이나. 그치? 후즈가 2번이나 나와. 그래서 후즈의 특징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후즈는 선행사가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다 그랬지. 소유격 관계된 후즈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후즈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 후즈는 뒤가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그치? 뒤에 갑자기 뭐 whose are 이렇게 나온다던가 whose is 이렇게 나온다던가 무조건 틀린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whose 뒤에 명사가 꼭 나온다. 그리고 해석은 화자는 화자인데 그 화자들의 언어가 이렇게 알겠지? 그 화자들의 언어가 endangered, are not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화자들. 그 다음에 얘도 그룹들은 그룹들인데 그 그룹들의 언어가 멸종된 그룹들 이렇게 알겠지? 해석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소유격으로 하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whose만 여기서 좀 조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whatever가 있어 얘들아. 마지막 그럼 노력까지 내용을 좀만 볼게요. 그래서 언어 소실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revitalization effort가 있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언어가 멸종된 그런 그룹들이 지금 뭘 노력하고 있어? resurrect된 그것들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뭐로부터 부활시키냐면 남겨진 어떤 기록이든지 간에 그것들로부터. 남겨진 무슨 기록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들아 whatever가 무엇이든지 간인데 whatever 다음에 명사가 붙으면 무슨 명사든지 간에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고, 이 whatever 뭘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 옆에 써놓긴 했는데 안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 any recorded. 원래 anything 대신데 그치? whatever 뒤에 명사가 나오면 any recorded, any 명사 대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whatever recorded는 any record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뒤에 또 whatever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지? 복합관계 형용사로. 그 vehicle 하면서 그 green consumption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 알아?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나오거든 그때도.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됐지. 그치 근데는? 나 19-3으로 가볼게. 여기 바로 밑에 있네.
그래서 밑에 잠깐만 얘기하면 whatever vehicle they already own 있었네, 그치? 무슨 차량이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차량이든지 간에 그래서 whatever vehicle이 any vehicle that으로 바뀌었지, 그치? 얘랑 똑같지? 아까 whatever records가 any record that으로 바뀌었듯이 whatever vehicle이 any vehicle that이라고 바뀐 거. 그 다음에 19-3의 주제는 뭐냐면 얘들아 그린 컨섬션의 딜레마 아니면 그린 컨섬션의 파라독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맞는 거지. 왜냐면 그린 컨섬션이란 건 원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린 컨섬션의 파라독스 아니면 딜레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왜 파라독스라고 했냐. 이번에 있는 주제를 좀만 보면 그린 컨섬션이 결국엔 역설적으로 뭐를 유발하는 거야? 오히려 끊임없는 소비를 유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그게 뭘 발생시키면서 counter productive, 역효과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역효과적인 어떤 정확하게는 counter productive effect라고 하면 역효과라고 외우면 되고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알겠지? 그리고 얘는 예시, 여기가 어차피 예시야. 전기차 예시. 그 앞까지 주제가 나오는 건데 얘도 내용만 좀 빨리 봐볼게. 근데 얘도 내용 보기 전에 문법을 좀만 얘기할게. 뭐 중요한 게 없어 얘도 딱히. 이 대시 무슨 대시지? 뒤가 너무 완전하고 뭐를 찾아야 되는지 앞에 더 마인드셋이 있어. 당연히 동격대시지, 동격대.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노란색 문장 마지막 문장 예시 부분을 보면은 일단 여기 whatever가 또 나와 얘들아. 여기 whatever. 아까 말했듯이 이 whatever가 복합관계 형용사라서 뒤에 명사가 오니까 무슨 차량이든지 간에 알겠지? 아까 무슨 기록이든지 간에 라고 했었듯이 any vehicle that이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 좀 잘 봐야지. because 마지막 문장 문법만 굳이 얘기하면 the production cost가 주어야 of 묶이니까 만든다 S 붙이면 되고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를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않게라고 하더라도 여기 절대 부사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면 되고 마지막 문장만. 그리고 단어도 중요하고 내용상으로 당연히 뭐 trivial 이런 거 동의였던 거 기억나지?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내용을 빨리 봐볼게 얘들아. 그래서 개인이 그린 컨서션에 참가할 때 그들이 사실은 주의하지 않는다. 마인드풀 오브가 주의하다잖아. 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그린 컨섬션의 원래 주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 얘들아 여기는 디스가 계속 나와. 그래서 내용을 좀 잘 보면 되고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이끌 수밖에 없어? constant consumption과 replacement of good를 이끌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고 대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replacement의 동의어가 뭐가 있었지? 그 일부러 동의어를 옆에 줬어 얘들아. 근데 substitute이 substitute 알겠지? 됐지? 그리고 이것이라는 것은 이 앞에 이 상황이지. 이렇게 끊임없는 소비와 그 다음에 이 상품의 대체를 이끈다는 것은 결국엔 신중한 주의 깊은 연습 프랙티스 실행이 아닌 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understand, 이해할 시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효율적으로 산다는 건 계속해서 뭔가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건 당연히 마인드풀한 프랙티스가 아닐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디스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실제로 여기 빈칸으로 나온 학교가 좀 많다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을 보면 그치? 왜 다시 한번 마인드풀한 프랙티스가 아니냐고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결과를 신중하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 컨시퀀스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알겠지? 여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게 결국에는 신중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기차 예시가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 예시에서 내용 안 볼 거야. 알겠지? 마지막만 좀 다시 한번 보면 그 전기차를 사는 게 오히려 unethical, 비윤리적이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투가 슈드랑 똑같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차량을 쓰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나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 비용이 이 차량으로부터 얻는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 감소를 눈에 안 띄게 만들기 때문에, 그치? 눈에 띄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이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감소가 눈에 안 보이게 돼버린다는 얘기였던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 단어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T랑 I 얘기하면 동의어? 어차피 여기 단어도 중요하니까 문법도 중요하지만 부사 안 되는 거. 틀이 be or이라던가 아니면 insignificant라던가 이런 단어들 알겠지? 여기 19-4까지 하고 잠깐 멈출게. (19-4는) 이것도 사실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막 뭔가의 장단점 이렇게 나오잖아. 또 루틴의 장단점이야, 얘들아. 루틴의 장단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는 루틴의 장점.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한풀하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루틴의 단점, 장점, 단점. 그리고 얘는 주제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긴 해. 왜냐면 일부 주제를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이라 나오잖아. 그래서 루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봐도 돼, 주제를.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책이거든, 해결책.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단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장점은 되게 조금 나오고 단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단점의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새로운 생각 못하게 하잖아. 그치? 기존에 계속 기존의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기서 awake on the side of the head가 필요하다라고 해결책이 나오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 해결책까지도 조금 주제로 봐도 된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봐봐. 2번이 그 해결책에 대한 주제야. 그치? 자동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이게 해결책이니까. 알겠지? 또 괜히 막 루틴 이런 장단점 얘기 없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지? 주제 찾을 때. 그래서 주제를 좀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얘는 안 볼게. 문장 하나하나.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좀만 넘어갈게. 일단 여기에 트위치가 나와, 얘들아. 너네 그거 알지? 너네 전체 지문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딱 2번 나와. 둘 다 무슨 위치지? 둘 다 트위치야, 둘 다 트위치. 첫 번째가 뭐냐면 the extent 트위치. 정도나 범위.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D가 무조건 완전해야 되는 건 공통적인 거고, D가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이 extent가 있을 때 트위치였고, 앞에 뭐가 있을 때 또 트위치였지? 우리 그 stipulative definition 할 때 debate 앞에 있었잖아, debate. 그리고 뒤에 뭐 pertinent 있었을 때, 그치? 그때 트위치 나왔던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트위치가 딱 2번 나왔거든, 너네 거에서. 알겠지? 트위치를 조금 외워두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요 트위치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면 뒤로 가보면 the extent라는 선행사 뒤에 트위치 말고 또 그것도 붙어있어. that도 붙어있어, that도. 근데 내가 그 that은 뭐 어차피 안 바뀌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위치는 당연히 안 되지. 뒤가 완전한 이상 위치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는 안 바뀌어 나올 것 같고, 그 the extent 뒤에 붙어있는 위치, 그 that은 부사절 that으로 봐도 되고 동격 that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관계부사 that으로 봐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문법적으로. 그래서 막 그 that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that이다라고 좀 알아두면 된다 그랬어, 알겠지? 트위치나 that 이거 다시 한번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긴 전혀 어려운 게 없어. 알겠지? 너네가 내가 이렇게 넘어간 것들은 얘들아, 너네가 한번 문장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차피 걸리는 게 없을 거거든, 읽을 때.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봐,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19를 끝낼게. 어디 갔어?